안녕하세요. 오늘 육아톡톡에서는 전자장난감을 사용할 때 알아두면 좋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 영아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학습을 돕기 위한 전자장난감이 많이 나오고 있죠. 버튼을 누르면 말소리도 나오고 불빛도 나오고 스스로 움직이기도 하는 등 무척 흥미로워 보입니다. 한편 배터리나 버튼 없이 고전적으로 아이들에게 제공하던 전통적인 장난감이 있죠. 컵쌓기, 공 등등 전통적인 장난감도 꾸준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장난감과 전자장난감이 아이들의 놀이와 학습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이 예시를 살펴볼까요? 유아들이 전통적인 봉제 강아지 인형과 정자 강아지 인형을 대할 때 유아들은 스스로 움직이는 전자 강아지 인형에 대해 감정과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가상놀이를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또한 전자 강아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어머니가 유아의 탐색을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설명이나 질문도 더 활발하게 했다고 합니다. 더 어린 영아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여러 가지 전통적인 장난감을 제공했을 때보다 여러 가지 전자 장난감을 제공했을 때 주의 시간이 더 길게 나타났다는 연구가 있어요. 전자 장난감이 아이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장난감의 말소리는 부모의 말을 대신할 순 없어요. 한 연구에 따르면 10에서 16개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전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부모가 아이에게 하는 말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요. 이 현상은 마치 부모가 아이와의 대화를 장난감에 맡기는 것 같은 모습이라고 연구자는 말해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아이를 향해 건네는 말을 들으며 언어를 배우는데 장난감의 말소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연구 결과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전자장난감을 사용할 때 아이가 듣는 언어가 질적으로 풍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연구가 있어요. 이 연구에서는 24개월 아이들과 부모님이 전통적인 장난감과 전자장난감을 가지고 놀이하는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똑같이 모양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장난감을 주었는데 전통적인 장난감은 5가지 모양의 블록과 그에 맞는 구멍이 있었고 전자장난감은 블록과 구멍 외에 불빛이 나오는 헤드라이트와 누르면 말소리가 나오는 버튼도 있었어요. 운전석에 있는 인형이 스스로 움직이기도 했지요. 이 2가지 장난감은 어떤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전통적인 모양 맞추기를 할 때 부모는 아이에게 그건 주황색 별이야, 초록색 네모는 어디로 갈까? 와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반면 전자 모양 맞추기를 할 때 부모는 이 버튼 눌러봐, 그 버튼 다시 눌러봐 와 같은 말을 많이 했어요. 전자 모양 맞추기를 하는 장면에서 부모가 버튼 눌러봐 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했고 장난감에서는 배움 여행을 떠나요 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죠. 전체 대화 중에 이렇게 중복되는 말을 제외하고 부모가 아이에게 얼마나 다양한 단어를 들려줬는지 비교해보니 전통적인 장난감으로 모양 맞추기를 할 때 더 다양한 단어를 들려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장난감을 가지고 논 아이의 경우 부모의 말과 장난감의 말을 합쳐도 전통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보다 덜 다양한 단어를 들었어요. 또한 부모는 별, 네모와 같은 모양 이름과 여기, 거기와 같이 위치를 나타내는 말을 전통적인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더 많이 했습니다. 비슷한 결과가 더 어린 10에서 16개월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어요. 아무래도 전자장난감을 가지고 놀다 보면 장난감에 내장된 기능을 탐색하고 작동시키는 것 자체가 우선이 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 장난감의 말소리와 부모의 말소리에 아이들은 똑같이 귀를 기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관찰되었어요.
16에서 24개월 아이들은 부모가 촉진해주지 않는 이상 전자책에서 나오는 물음에 반응하지 않았어요. 무엇보다 장난감 말소리의 큰 한계점은 아이가 현재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와 상관없이 입력된 소리가 나온다는 것이에요. 이후에 기술이 더 발달되어 아이들의 주의를 파악해서 상호작용해주는 장난감이 나온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하지만 현재로서는 아이가 보고 있는 것, 만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말해주는 부모의 역할을 장난감이 대신하지는 못해요. 언어 발달에 있어서 아이가 관심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말해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장난감의 소리와 움직임은 때로는 지나친 자극이 되어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전자장난감을 사용할 때 부모의 말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9에서 12개월 영아가 장난감이나 부모를 향해 소리를 내거나 몸짓을 하는 빈도도 줄어들었어요. 돌 이전의 영아에게 물체나 사람을 향해 소리를 내고 몸짓을 하는 것은 의사소통을 배우기 위해 중요한 과정이에요. 특히 영아의 소리와 몸짓에 부모가 반응하고 부모의 말에 영아가 또 소리와 몸짓으로 반응하며 주거니 받거니 돌아가면서 반응하는 것은 언어 의사소통의 구조를 익히는데 무척 중요하죠. 그렇다면 왜 아기들은 전자장난감을 사용할 때 소리를 더 적게 내고 몸짓을 더 적게 할까요? 한 연구에서 16에서 24개월 영아가 전자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장면을 관찰했더니 아이는 거의 침묵하다시피 했는데 대신 여러 개의 전자장난감이 동시에 소리를 내고 있었다고 했어요. 연구자들은 어쩌면 아이의 주변 환경이 전자장난감의 소리로 가득 차서 정작 아이와 부모 사이에 이뤄져야 할 언어 의사소통은 저해되는 것일지 모른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자장난감을 사용하다 보면 장난감이 시키는 대로만 놀이하게 될 수 있어요. 영아와 부모가 전자장난감으로 놀이하는 모습을 관찰했더니 전통적인 장난감으로 놀이할 때보다 부모의 반응적인 상호작용이 더 적었다고 해요. 반응적 상호작용이란 아이가 하는 행동에 맞추어서 그에 따라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상호작용해주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전자장난감을 사용할 때는 아이가 하는 행동에 따라 반응하기보다는 장난감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향이 나타났어요. 즉, 아이가 그 방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면 정해진 방식대로 하도록 지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자책에서 사자를 찾아보세요 라는 소리가 나오고 사자를 누르면 맞았어요. 다른 곳을 누르면 다시 해보세요 라는 소리가 나올 때 아이는 사자를 찾는 것보다는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에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림 이곳저곳을 눌러보며 다시 해보세요 라는 소리가 계속 나올 때 부모는 아니 거기가 아니고 사자 여기 있잖아 하면서 아이의 관심을 장난감의 규칙에 제한하려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향 때문에 전자장난감은 아이들이 풍부한 놀이를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바탕으로 전자장난감을 가지고 자녀와 놀이할 때 주의할 점을 생각해보고 좋은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첫째, 장난감만 말하도록 내버려 두기보다 아이를 향한 부모님의 말소리를 많이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 장난감에서 세모라는 말이 나올 때 부모님께서도 한 번 더 세모네 라고 말해주실 수 있겠죠. 둘째, 여러 소리가 겹쳐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소리가 나는 장난감의 개수를 제한하거나 몇 개는 전원을 꺼두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셋째, 장난감의 정해진 방식을 벗어나더라도 아이가 하는 행동을 따라가고 그에 반응하며 놀이해주세요. 지금까지 전자장난감 사용 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